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고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좀 공부할 때는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 부분을 전세권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껴지긴 하시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함께 보시죠. 자, 대표 사례집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 보자.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도 소멸될 거겠죠. 따라서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소멸하는 건 아는데 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할까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의 경과입니다. 사건이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물권이 변동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되겠죠.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입니다.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죠.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니까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수반이 됩니다. 디귿번은 X네요. 1번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중요한데, 자, 지금 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이때 뭐가 생기냐면 물상대입권이 생깁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쳐요. 다시 말하면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을지언정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냐면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류일번에 이해가 됩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만약에 저당권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뭘 압류해야 됩니까? 전세금 지급 채권을 압류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전세는 원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죠. 따라서 원전세권보다 클 수 없어요. 전세금도 클 수 없고 존속기간도 더 길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점유권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침해가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충후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약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물론 뭘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어디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5번 이런 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건물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만약에 건물에다가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자면 임차권에도 미치고 지상권에도 미쳐요.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 지상권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 지상권과 함께 취득한다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린관계라는 게 뭐죠? 상린,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전세권자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있으니까 3번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죠. 따라서 경매권이 인정되고요. 또 경매대금에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안 냈다, 뭘 연체했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거든요. 5번 전세권자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네요. 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따라서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이고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자, 토지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우선 면제권에 인정이 되지만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자,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전세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적법하게 성립하거든요.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유효합니다.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불일치되면 그 전세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제3자 이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예를 그 제3자라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네요. 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라는 거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 당연히 인정이 되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모든 용익물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4번 전세권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세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세권자도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을이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병이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을의 건물이 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건물이 경매되는 거죠. 갑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전전세권자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요. 원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지만 전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이죠.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단독주택 일부인 X 부분에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다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에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 떠오르셔야 되고요.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에. 자, 주택이죠, 주택. 그죠? 토지에 대한 전세도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2번이죠. 3번. 갑의 존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맞죠? 4번. 갑은 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경매권이 없는 거죠. 5번. 그리고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하는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X죠. 2번.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거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전세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쉽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 조건 등도 당연히 소멸하고요. 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만료되는 순간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옳은 질문은 5번이고 5번이 답이네요. 7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니까 법정갱신 인정이 돼요. 다만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니까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전세권자니까 따라서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냐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돌려받아야 돼요. 전 소유자인 갑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에게 양도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전 소유자인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한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에 전세금 1억 원을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지만 최장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아무리로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도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건물 전세권은 토지 소유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3번 갑의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을은 전세권 갱신이라는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세금이 지급됐고요. 이 시점에서 설정 등기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설정 등기요? 전세권 설정 등기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게 은이고 이게 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이 선순위고
병의 저당권은 후순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 저당권이 등기된 후에 존속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존속기간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요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설정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서 배당 순위는 을이 선순위고 병이 뭐죠? 후순위다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여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판례 취지도 이해하시고 존속기간 시작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우선해서 배당받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에 맞춰졌어요. 유효하고요. 이 설정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됐거든요. 따라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보시면 지문 자체가 좀 반복됨을 알 수 있죠. 전세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극복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